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당시 중에서 이백이 쓴 등금능 봉황대라고 하는 시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능이라고 하는 데가 처음에는 이제 건업이라고 그랬어요. 그 위촉 오가 다투던 삼국시대 때 오나라의 수도가 바로 건업이었습니다. 근데 건업에서 이제 당나라 때 오면서 금능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명나라 때 가면은 또 그것을 때 남경, 난징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지명이 자꾸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금능 봉황대에 올라서 그 이백이 쓴 시입니다. 봉황대상 봉황유런이 봉고대공 강자류로다. 봉황대 위에서 봉황이 유희 논일더니 봉 떠나고 대는 비고, 그런데 강은 요 자자는 스스로 자자가 여전하다, 의구하다, 변함없다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강은 변함없이 흐른다. 그런데 여기를 대장을 놓고 보면은 여기는 이제 과거고 여기는 이제 현재죠. 이백이 갔던 그 당나라 시대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을 과거와 현재로 놓았죠. 율시나 배율시 이런 정도 되면은 꼭 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오궁하초 매유경이요 진대의관 성고구로다. 오나라 궁전에 이 화초 같은 여인입니다. 궁전의 궁녀들이죠. 그러니까 오나라 궁전에 화초처럼 아름답던 궁녀들은 다 죽어서 유경은 이제 으슥한 좁은 길입니다. 유경 속에 다 죽어서 묻혀있도다. 묻혀있고 진나라 시대 때, 근데 진나라 때는 이게 진이 서진이 아니고 동진입니다. 동진 때 수도가 이제 다시 금능, 건업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의관은 이제 조정에 있던 문무 백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관 대작들은 이게 구자가 이게 그 언덕 구자가 아니고 이게 무덤 구자로 쓰인 겁니다. 그런데 무덤 하면은 총 그러죠. 무덤 총자. 근데 왜 구를 썼냐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운이 맞추느라고 이렇게 요 유나, 류나, 구나 또 주나, 수나 다 우운의 평성 우운이죠. 우운, 우자운에 속하는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운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구를 써놓은 겁니다. 고총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관대작들은 다 죽어서 고총을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이것도 묘가 묵어가지고 누구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고총이 되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삼산 발락 청천외하고 이수중분 백로주로다. 쇠산 봉우리는 푸른 하늘 밖으로 반쯤 떨어졌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들이 분분한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멀리 바라다 보니까 그 수평선 위로 이게 세 산이 위로는 올라와 있으니까 하늘 밖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또 그 밑으로 반이 물속에 비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쯤 떨어졌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수중분, 요 두 물은 이제 진수와 효수가 이제 모여 들어 가지고 한 강을 이루는 것이 이제 여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갈라져서 백로주가 되었도다. 요 주자는 모래섬이 되는 것이죠. 뭐 한강에도 왜 그런 모래섬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백로주를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장을 이렇게 둔 거예요. 산과 수로서 대장을 둔 거고, 여기는 또 이제 중분, 둘이, 가운데가 갈라졌으면 둘 된 것이죠. 반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반이라는 글자로 여기 또 대장을 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반대 의미로 대장을 두었는데, 백과 청으로 또 대장을 두었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같은 경우에도 말하자면은 여기는 남과 여기 여로서 대장을 두었죠. 또 의관과 화초로 대장을 두었다고 그래도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이거 고관대장 남자들을 말한 것이고, 이 화초는 아름다운 궁녀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남과 여로서 이렇게 대장을 두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여기도 사실 경 같은 경우에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평평한 데 아닙니까? 내지는 이제 더 깊기도 하고요. 산길은 뭐 사람이 다니면 더 다른 데보다 더 깊어지죠. 여기는 묘니까 묘는 또 올라온 데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 대장을 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총이 부은 능폐일하고 하니 장안불견 사인수로다. 모두 뜬구름이 되어서 요 능할능자는 이제 번역을 안 하는 게 더 순합니다. 이제 해죠. 해를 가렸도다. 이 해라고 그랬지만 여기 임금의 총기를 가렸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본 거예요. 사실 이 백도. 장안이 보이지 않아서 남을 근심하게 한다. 하여금 사자입니다. 사역동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는 이제 금능 봉황대상 봉황이죠. 여기는 아마 자기를 비유한 것 같아요. 자기가 봉황 같은 존재인데, 봉황은 말하자면 태평성대에나 나온다고 그러는 영조 아닙니까? 자기가 뭐 봉황 같은 사람인데, 여기 이제 다 쫓겨나가지고 사실, 여기 이제 금능해가지고 이백이 쓴 글이니까, 그때 이제 쫓겨나는 원인도 이제 당현종 때, 이백은 당현종 때 사람입니다. 현종이 양귀비하고 술을 마시다가 그 취흉을 도더라고 그 이백을 불러다가 시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이백이 그때 이제 퇴청을 하고 난 뒤에 썼는지 술이 아주 이제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불려 나갔는데, 이게 술이 곤드레 만드레가 되니까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그러니까 이제 고력사가 그걸 신발을 벗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를 지으라고 그러니까 청평조사라고 하는 시를 지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나라 성제 때 조비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황후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쫓겨나서 이제 그 서인이 되어버려 가지고 자살해 버렸다고 그러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좀 비천한 출신이었던가 봐요. 공주 앞에서 노래하는 그런 궁녀였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고력사가 이제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아마 전에도 자꾸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신발을 벗겨야 될 정도로 이게 자꾸 취해가지고 데려오고 그러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고력사가 양귀비한테 모함을 합니다. 저 조비연을 시에 등장시켜 가지고 양귀비하고 비교한 것은 저 조비연이 출신이 한미한데, 말하자면 노래하는 여자 출신이었으니까 한미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비하한 거다.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쫓아내니까 그 금능에 가가지고 이 시를 지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요 인자는 남이라고 그래도 사실은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충무의 시에도 이런 시가 있죠.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그 남이 사실은 충무공 당신을 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인자가 자기를 말한 것입니다.